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키워드 포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공관병 갑질입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군 서열 3위인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이 군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부인 역시 군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부인은 공관병에게 빨래, 청소 등의 잡일을 시키면서 폭언을 일삼고 베란다에 가두거나 전자팔찌도 채우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피해 병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상처를 줘 미안하다고 말해 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논란이 갑질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갑이 을에게 어떤 무시라든지 악행 그리고 불합리한 요구나 지시를 행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공관병 갑질 논란이 일었죠.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갑질이 알려지게 된 게 한 공관병 제보 덕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공관병이었던 A씨가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박 전 대장 부배 갑질을 제보한 건데요. 1년가량 박 전 대장의 공관병을 하고 전역한 A씨에 따르면 박 전 대장 부인은 물도오기 등 잔심부름은 기본이고 아들 밥 차려주기, 아들 친구의 바베큐 파티 준비하기까지 모두 병사들에게 일임했다고 합니다. 네. 공관병들을 하인처럼 부리는 걸로도 모자라서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박 전 대장 부인은 조리병에게 너희 엄마에게 이렇게 배웠냐면서 폭언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관병에게 전자팔찌까지 채웠는데요.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팔찌로 호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관병이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폭언을 하고 2층까지 걸어왔다는 이유로 어딜 감히 걸어오느냐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공관병은 1층까지 뛰어내려간 뒤 다시 뛰어서 박 전 대장 부인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청소부터 빨래까지 집안일을 다 시킨 건데 거의 비서였군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공관병들은 박 전 대장 아들의 시중까지 들어야 했는데요. 부인의 지시로 아들의 밥을 차려주거나 설거지를 하고 심지어 아들의 속옷 빨래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부인은 아들에게 간식으로 전을 내어놓지 않았다면서 병사들의 얼굴에 전을 집어던지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은 아들 친구들이 올 테니 바베큐 파티 준비를 하라면서 약 8명의 병사들에게 고기 준비부터 파티 뒷정리까지 모두 떠맡겼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개인 하인 수준인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진 한 병사가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는데요. 폭언을 참다 못한 병사 한 명은 관사를 뛰쳐나가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박 전 대장은 공관병들을 일렬로 세워둔 뒤 군기가 빠졌다면서 되려 병사들을 나무랐습니다. 심지어 너무 편한 데 있어서 정신이 해이해진 것이라면서 해당 병사를 최전방 부대로 파견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배 보내졌던 병사는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공관병들이 왜 진작에 알리지 않았는지도 의문이에요. 사실 전역 전에 알렸으면 훨씬 빨리 그 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육군대장은 군내 서열 3위인 사람입니다. 군내 서열 3위라는 것은 박 전 대장의 계급이 장군이다 보니까 차마 병사들이 밝힐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직결될 수 있는데요. 간부들에게 호소를 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만 버티면서 참으라는 위로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두를 내지를 못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공관병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박찬주 전 사령관이 지금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 전 대장이 군 검찰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박 전 대장의 부인 전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 검찰은 박 전 대장에게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육군본부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군 수뇌부 인사에서 정책 연수 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보직 없이 현역 신분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전역 지원서를 거부당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상당히 일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장이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은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네. 박 전 대장도 자신의 전역 신청을 유보한 국방부에 항의를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신의 전역을 연기한 데 대해서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인데요. 박 전 대장의 항의는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한 군인사법 조항이 근거가 됐습니다. 실제로 대장급 장성은 보직에서 물러나면 즉시 군복을 벗었는데요. 그래서 국방부는 박 전 대장의 항의가 타당한지 상의하기 위해서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기 전에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용어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일어난 이 공관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까? 네, 공간은 말 그대로 정부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을 말합니다. 관사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닌 공무원의 주거 공간인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간이 제공되는 공무원은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정도입니다. 네. 경제부 총리 등 타 부처 장관들에게는 공간이 아닌 관사가 지급되는데요. 이 관사도 70여 평을 넘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의 생활을 돕는 사람 역시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관에게도 지급되지 않은 공관이 장군에게는 제공이 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군내 여단장급 이상 장군들에게는 공관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박 전 대장의 공관은 무려 160평 규모였다고 합니다. 또 공관에서는 공관병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공관병들의 임무가 사실은 사모님의 시중을 드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들의 의무는 원래 임무는 어떤 겁니까? 네, 공관병은 음식 조리와 부대 및 지휘관과의 연락, 지휘관 경호, 군 기자재 및 각종 비밀 취급 등을 맡고 있습니다. 부관실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당번병과는 다른 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갑질에 해당되는 공관병들은 이런 임무와는 상관없는 일들을 해왔던 거죠, 지금. 그러면 공관병의 수는 이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규정에 따르면 여단장과 사단장급은 1명, 군단장급은 2명, 사령관급은 3명의 공관병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공관은 100여 개에 달하는데요. 육군은 규정상 공관병을 총 140명까지 운용할 수 있지만 지휘관에 따라서 공관병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현재 근무하는 공관병은 1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공관에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혹은 뭐 유지비 같은 경우는 개인 부담인가요? 네,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사성장군 공관은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등 일체의 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삼성 장군 이하 지휘관의 공관이나 관사의 경우에는 단독 및 연립관사는 관리비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수도와 전기, 난방비의 경우 지원 한도량을 초과할 때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박 전 대장의 관사에서 일했던 공관병의 제보에 따르면 공관에서 사용하는 냉장고가 무려 9대나 됐다고 합니다. 네. 결국 그 전기세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던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박 전 대장은 갑질뿐만 아니고 다른 의혹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그 냉장고 9대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그래서 군용물을 이게 절도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박 전 대장이 육군 참모차장으로 이임할 때 공관 내 냉장고와 TV 등 부품 일체를 모두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전 대장이 공관 비품을 모두 들고 갔고 관사 비품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 역시 이미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후임은 장병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부대 복지기금으로 관사 비품을 구매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주장이 사실이면 사실 이 부대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는 절도 행위고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당연합니다. 군형법 제75조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되는데요. 네. 군 인권센터는 장군이 보직을 옮길 때마다 공관 비품을 가져가서 후임자가 이를 재구매하는 혈세 낭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병사를 상대로 한 갑질조사뿐 아니라 예산 지출 내용 역시 전수조사에서 이러한 관행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네. 정말 이번에 크게 터지긴 했는데 이렇게 공관병을 향한 갑질 논란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게 또 있었습니까? 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군 인권센터는 당시 육군 제39사단 사단장이었던 문병호 전 소장이 휘하 장병들에게 폭언, 가혹행위, 사적 지시를 가했다는 다수의 제보를 입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문 전 소장은 공관병들에게 술상을 차려오라고 지시한 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대기 중이던 장병의 목덜미와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2005년에는 이른바 멸치장군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한 병사가 멸치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모중장에게 양쪽 볼과 정강이를 맞은 것인데요. 네. 당시 징계위원회에 해부된 신중장은 평소 부하장병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언어폭력을 일삼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공관병 출신 예비역들의 경험담이 인터넷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지난 2007년 고양시에 위치한 모 여단 공관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는 공관병의 일가를 한마디로 종노릇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종노릇이라면 과연 그 공관병의 하루가 일과가 어땠기에 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네, 그가 올린 일과는 이렇습니다. 병사들은 여단장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샤워하러 갈 때 양말, 속옷, 쥐봉, 전투모 등을 잘 접어서 운전병에게 전달합니다. 네. 이후 애완견에 밥을 챙겨준 뒤 공간 내에 위치한 정원과 텃밭 관리, 빨래 및 청소를 끝내야 하고요. 여단장이 퇴근한 뒤에는 그가 집에서 입는 활동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도 도맡아서 준비해야 하고 그 후에 설거지를 한 뒤 다림질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칼주름을 내야 하며 전투화는 매일 물광을 내서 빛이 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나면 밤 9시 정도가 되는데요. 1시간 남짓 쉬고 나면 바로 취침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개인 시중을 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다른 보병이나 전투병들보다 육체적으로 편하다는 사실 때문에 전역을 한 후에도 군 생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해당 글쓴이는 병사들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보직이 공관병이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어떤 군인이든 정해진 보직이 있고 그에 맡은 임무가 또 있겠지만 공관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꾸만 고개를 기웃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관병 갑질 논란이 커지니까 또 단순히 박 전 사령관 처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고 이런 관련 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당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해당 지휘관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같은 당 김경수 의원 또한 부모 맘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면서 공관병 갑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갑질 사태가 커지자 대통령도 나섰죠? 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박 전 대장 부부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군 장병 인권 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 의해서만 발생했다면 이번은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져서 국민의 충격이 몹시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부터 거의 관행처럼 자행됐던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군내 갑질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리고 박 전 사령관 부부와 또 공관병들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처벌 가능성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간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네, 박 전 대장에게는 우선 직권 남용과 군 형법상 가혹행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공관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거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도마를 세게 내리친 일,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한 점 등은 박 전 대장 측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근데 이 박 전 사령관이 군인 신분이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군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일지도 궁금한데요. 네, 기소될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군형법이 적용되는데요. 군형법 62조에 따르면 직권의 남용의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병들에게 한 행위가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시켰다면 일반 형법상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박 전 사령관도 사령관인데 사실 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 또 그 부인입니다. 부인은 어떤가요? 네, 부인의 경우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소된다면 일반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야 성립하는 범죄인 직권 남용 혐의는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병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뜨거운 전을 얼굴에 던진 행위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폭행과 모욕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공관 비품을 임의로 가져간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군용물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규정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징역형이 나올 거라고 짐작은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처벌 수위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법조계에서는 군용물 절도 외에 공관병들에게 부당한 짓이나 가혹행위를 한 부분만 놓고 보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박 전 대장 부부가 범죄 전력이 없고 광범위한 지시 권한을 가진 군 지휘관이라는 신분의 특성이 있는 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그리고 누가 봐도 엄연한 갑질을 했지만 강한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의미죠, 지금? 네, 맞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피해 공관병들이 추가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문제가 매우 많은데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적어도 3명의 선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성장군인 박 전 대장보다 선임인 사람은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 단 2분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상으로는 징계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판 결과 박 전 사령관에게 실형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박 전 대장은 전역한 뒤 예비역 군인으로 받는 각종 예우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 안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서 국립묘지 안장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성 장군이라고 해도 이게 봐주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군 인사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고위급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군 인사법 개정안, 일명 박찬주 징계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어놓은 건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 현행법상 징계위원회에는 징계를 받는 당사자보다 서열이 높은 선임 3명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서열 3위 이상인 군인의 경우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법률적 허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개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심의 대상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고위장성의 경우에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 해제, 보직 해임된 장군의 경우 자동 전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좀 달라진 군의 모습 그리고 군의 대처 모습을 좀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 살펴본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